네, 이번 시간에는 임원의 소득과 자금의 회수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법인의 자금을 어떻게 내가 회수할 수 있는지 고민은 사업을 처음 하는 시점에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고 기초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업이 잘 되다 보면 회사에 자금이 쌓이고 이 자금을 어떻게 세금을 적게 내면서 가져올까 하는 회사의 성숙기에도 많이 생각하곤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영상에서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기본적인 사항을 위주로 말씀드릴 거고요. 사실 이 고민은 법인을 하면서 대표님과 세무대리인이 계속 해야 되는 고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대표님과 전문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하셔서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제목에서도 언급드렸다시피 법인의 자금을 회수하는 제일 단순한 방법은 임원의 소득입니다. 임원이 되면 매달 급여나 상여를 받아갑니다. 물론 무보수로 일하는 임원도 있겠죠. 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을 처음 법인 설립 시 결정하고 나서 등기에 들어가는 임원에 대해서 무조건 급여를 줘야 되냐고 하는 질문도 많은데요. 이건 상근과 비상근 임원, 무보수 임원 이런 게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꼭 지급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법인의 자금을 어떻게 가져오느냐를 생각할 때는 제일 기본적으로 월급이나 상여로 가져오는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매월 급여를 가져올 때는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4대 보험과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하고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이 높을수록, 즉 회사에 이익이 많이 나서 임원으로서 월급을 많이 가져갈수록 4대 보험료와 소득세로 날아가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급여와 상여로 가져갈 때는 4대 보험 금액이 공제되고 소득세와 지방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급여를 높일수록 4대 보험료로 날아가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사실 부담스러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를 빼고는 퇴직금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인 설정은 하셔야 되고요. 이 급여의 수준은 회사의 월 순이익을 파악하시고 파악한 순이익에 따라서 대표이사가 급여를 책정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임원의 급여나 상여는 무작정 책정하시고 필요에 따라 올렸다가 필요했다가 마구잡이로 올리고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 이익이 많이 난다고 해서 급여나 상여를 무작정 받아가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세무서에서 언젠간 근거 규정을 요청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관 규정을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당의 방법으로 회사의 자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실 급여를 받아가는 사람은 임원들, 즉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들이고요. 배당은 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가져가는 거죠. 우리 같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대표이사가 가족들과 함께 주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대표이사 이꼴 주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당은 법인세 신고 시, 즉 법인 결산을 할 때 1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론 정관의 규정을 구비해 두시면 중간배당이라는 규정을 활용하셔서 회사의 회기 기간 중에도 배당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배당 소득세율은 14%에 지방세 1.4%까지 해서 15.4%로 잘 알고 계시죠. 이 금액은 대한민국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이자소득은 내가 금융기관에 예금을 예치하고 있으면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발생하는 게 이자소득입니다. 우리가 은행 통장에 예금이나 적금 같은 걸 불입하시면 이자가 생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소득세를 떼고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자소득세와 주주로서 받는 배당소득세, 이 두 가지 합친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다시 종합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즉 내가 법인의 대표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이 근로소득과 2천만 원 넘는 배당소득, 이자소득에 대해서 다시 5월에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죠. 종합소득세율이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의 소득이 있을 때보다 여러 가지의 소득이 합쳐지면 소득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서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물론 미리 내셨던 14%의 배당소득세는 차감해 줍니다. 그렇지만 굳이 이렇게 근로소득자가 배당소득을 많이 받아서 다시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은 꺼려 하시기 때문에 배당소득을 1년에 많이 받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배당소득 금액이 3,400만 원 넘어가면 소득월액보험료라고 해서 분명히 근로자로서 건강보험료를 월급여에서 내고 있었는데 지역가입자로 다시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되는 이중부담이 생기는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 3,400만 원 기준금액이 내년 7월에는 2천만 원으로 바뀐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 부분만 하더라도 앞으로는 배당소득으로서 회사의 자금을 가져오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는 거죠.
어쨌든 낮은 세율인 15.4%를 내면서 배당으로서 회사 자금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퇴직금이 있죠. 임원으로서 급여를 받아가기 때문에 퇴직소득을 퇴사하는 시점에 받아가게 됩니다. 퇴직금은 노후자금으로 쓰라고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중간정산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정산 제도를 마구 써서 퇴직금을 받아가 버린다면 실제로 노후가 되었을 때는 가져갈 퇴직금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회에 극빈층이 많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간정산 제도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할 시점에 받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 직전 연봉과 근속 연수가 길수록 많이 받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정관의 규정을 구비한 경우에는 퇴직 직전 3년 평균 연봉을 많이 올리시고 근속 연수를 길게 하신다면 퇴직금을 많이 받아갈 수 있게 됩니다. 퇴직금을 받아갈 때는 세금이 적게 나오고 또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제2의 세금인 4대 보험료를 떼지 않고 그리고 금융소득처럼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에서 다시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퇴직소득은 실질 부담하는 세금이 다른 소득보다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세무대리인이나 법인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퇴직금을 많이 강조하죠. 이렇게 좋은 제도인 퇴직금을 잘 활용하셔서 회사의 자금을 가져가시려면 정관의 규정을 잘 구비해 두셔야 됩니다.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있는 법인과 없는 법인의 임원의 퇴직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더 적은 세금으로 더 많은 자금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 정관 규정 정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유족보상금이 있는데요. 이 유족보상금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정관의 규정을 구비한 경우 임원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유족들이 보상금을 받아갈 수 있게 규정을 만들어 둔 겁니다. 근로배당 퇴직같이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고 특수한 케이스에 발생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에 대비한다면 임원의 경우에도 근로자처럼 산재보험과 비슷하게 사고를 당했을 때 유가족들에게 회사의 자금을 정당한 방법으로 지급하여 유가족들이 생활을 할 수 있고 세금도 많이 안 내는 방향으로 이렇게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무조건 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이 규정이 발생하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 또한 정관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자사주 매입의 방법은 여타의 방법보다 좀 더 까다롭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 되고요.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소유했던 임원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을 잘 하셔서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물론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자금을 가져올 때도 주식 양도소득세율만큼 내셔야 되기 때문에 현행 규정에서 25%, 30% 이 정도의 세금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을 잘 마련하셔서 한다면 나름 큰 자금을 회사에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좋냐고 꼭 물으시는 분들이 있죠. 대략 세율로 따져본다면 급여나 상여를 받아갈 때는 우리 6%에서 46%까지 있는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배당은 말씀드린 것처럼 2천만 원 넘지 않는다면 14% 세율로 끝나고요. 퇴직금도 종합소득세율하고 똑같긴 하지만 근속연수 공제나 퇴직소득 공제 등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보통 10에서 20%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족보상금의 세율도 6%에서 42% 세율이 적용되죠. 자사주 매입은 20에서 30% 정도? 이 정도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 제일 훌륭한 방법은 퇴직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배당 소득세율이긴 하나 너무 작은 금액이 2천만 원 정도밖에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썩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유족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따져봐야 될 제약이 있겠죠. 회사 자금을 이러한 방법들을 잘 활용하셔서 적은 세율을 내시면서 가져올 수 있다면 제일 좋겠죠. 그러려면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관규정 정비가 필요하고요. 신규 법인들의 경우에는 꼭 설명을 들으시고 처음부터 잘 정관을 마련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방법만이 답이 아닙니다. 급여를 받아야지만 퇴직금이 나오는 거고 또한 매년 배당을 조금씩 활용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배당으로서 회사 자금의 일부를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어차피 우리가 돈을 버는 행위를 하는 이유는 나이 들어서 일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실효세율도 낮고 4대 보험료도 떼지 않는 퇴직금을 잘 활용하셔서 당장에 손에 쥐는 현금보다는 나중에 세금을 적게 내면서 가져갈 수 있는 퇴직금을 잘 활용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